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를 운영하는 박상현입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 세 번째 모듈인 구매 관리 핵심 영역 2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최정욱 교수의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 2018년 개정판을 바탕으로 설계된 과정이고, 교재를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느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프로는 비대면 라이브 강의로 진행하는 구매 공급관리 기본을 포함해서 여러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소개되는 다양한 실험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정 설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총 6개의 모듈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듈 3 구매 관리 핵심 영역 2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듈 3에서는 구매 관리 핵심 영역에서 원가 관리, 구매 협상, 글로벌 소싱, 그리고 위험 관리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듈 3 진행에 앞서서 직전 모듈인 구매 관리 핵심 영역 1에 대해 리뷰를 해보면, 일단 메이크와 바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려할 요소로서 원가 요소에는 총원가 그래프를 통해서 구매가 유리한 범위와 제조가 유리한 범위에 대해 살펴봤고, 산업의 중요도와 핵심 역량 분석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라는 형태로 공급사를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아주 간단한 요소로 원가, 이익, 구매 가격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구매자와 공급자와의 관계가 윈윈인지 윈루즈인지, 또는 더 나아가서 공급자를 육성하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구매 체스보드에서는 서플라이 파워와 디맨드 파워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공급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간단한 예를 살펴봤습니다. 구매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P2P라고 하는 구매 프로세스가 형성되는지 살펴봤었고요. 앞으로 계속 기억해야 할 개념으로 크라이직 매트릭스를 나누는 경영 중요도와 구매 위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급자 우호, 즉 서플라이어 굿윌, 이 커다란 자산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고요. 실무적으로 공급자 관계를 다루는 SRM의 개념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듈 3 구매관리 핵심 영역 두 번째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미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한 주제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관리 핵심 영역 두 번째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대로 크게 전략적 원가 관리, 구매 협상, 글로벌 소싱, 그리고 구매 위험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는 구매 원가와 기업 경쟁력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원가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해는 지난 모듈 2에서 아웃소싱의 여러 고려 요소들 중에
원가 부분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 전략적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원가 분석의 방법으로 가격 분석과 원가 분석에 대해 구분해서 살펴보고 가격이나 원가에 더해서 가치라는 관점에서 분석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사슬 관점에서 원가는 또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총 소유 비용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가를 구성해가는 순서를 시장 또는 고객으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인 목표 원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간접 경비와 간접 경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전략적 원가 관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관리라는 용어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협상에서는 구매 협상에 대한 이해와 구매 협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협상의 준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의 방법과 전술, 그리고 개인의 구매 협상 능력을 조직의 역량으로 연결시키는 협상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글로벌 소싱에서는 글로벌 소싱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글로벌 소싱의 무역 관련 지식에 대해 신용장, 인코텀스, 품목 분류, 관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소싱의 장기적인 운영 전략으로서 분류 체계와 전략적 모형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위험 관리에서는 위험이 증가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위험 관리 시스템의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관리에 대해 학습하는 것으로 구매 위험 관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략적 원가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이전에 배운 요소가 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다룬 내용은 바로 원가, 품질,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원가와 이익이라는 두 요소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판매 가격이 100인 제품이 있고 재료비가 60이고 이익이 10인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6만큼 절감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료비는 54가 되고 재료비를 10% 절감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감된 재료비는 그대로 이익에 보태져서 이익은 10에서 16으로 60% 공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재료비를 10% 절감했는데 이익은 60%나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구매의 이익 레버리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구매 원가는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의 저자인 최종욱 교수는 원가 절감에 대해 원가 증가분을 근본적으로 막고 예방하는 개념인 원가 회피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원가 관리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매 실무에서 우리가 익숙한 원가 절감에 대해서 그것에 더해서 원가 회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원가 구성의 체계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직접 원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에 더해서 제조 간접비가 더해지면 제조 원가가 되고 여기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즉 판관비라고 불리는 원가 요소가 더해지면 총 원가가 됩니다. 총 원가에 이윤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기업과 제품의 성격에 따라 변형은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이 정도 구조를 기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직접과 간접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제품에 바로 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이게 직접이죠. 간접은 전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에 나중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원가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매 공급 관리 기본 과정에서는 원가의 기본 구성과 원가 요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은 한마디로 비용과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즉,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판매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간단한 식과 그래프로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직선, 총 비용과 총 수입에 대해 먼저 총 비용부터 살펴보면 총 비용은 기업의 생산 수량에 관계없이 고정된 비용인 고정비에 단위 생산마다 필요한 변동비의 생산 수량을 곱한 것을 더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총 수입은 판매 가격에 판매 수량을 곱해서 얻어집니다.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손익분기점, 즉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수량을 Q스타라고 한다면 Q스타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식과 같이 고정비의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손익분기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총 수입보다 총 비용의 면적이 더 커서 손해가 나는 구간이죠. 오른쪽은 총 수입이 총 비용의 면적보다 커서 이익이 나는 구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Q스타에 대한 식을 통해 Q스타를 줄이려면 고정비가 낮아져야 하고요. 판매 가격이 높아져야 하고 또 변동비가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익분기점을 구매 관점에서 본다면 자체 생산을 줄이고 외부에서 구매를 확대하면 기업이 가진 설비, 인력 등의 고정비가 감소해서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있고 극단적으로 Q스타가 낮아져서 Q스타가 1인 상태라면 한계 생산과 판매를 넘어서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